삼성이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G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언론은 삼성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이라는 평범한 제목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이 거래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삼성은 자동차를 만들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 삼성자동차는 르노의 헐값에 팔려나갔죠.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최대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다시 자동차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엔진이 필요 없는 시대에 칩과 데이터로 무장한 채 말이죠. 과거 삼성자동차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엔진 기술이 없었고 브랜드 파워가 없었고 유통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자동차는 더 이상 엔진의 예술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터리, 센서로 움직이는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30년간의 한을 풀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는지 그 청사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현대차가 긴장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현대 자동차 한 대에는 약 1억 줄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2,500만 줄입니다. 페이스북이 6,200만 줄이고요.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4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 덩어리가 된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정밀 기계였습니다. 엔진의 폭발력, 변속기의 매끄러움, 서스펜션의 반응속도, 이 모든 게 기계공학의 예술이었죠. 독일의 벤츠, BMW가 100년간 왕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8단, 10단 변속기 대신 단일 기어로 충분해졌죠. 100년간 쌓아온 기계공학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대신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와 카메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칩,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통합 운영체제, 이것들이 자동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왜 지금 고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폭스바겐은 2020년 신차 ID.3을 출시하면서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로 6개월간 출고를 못했습니다. 엔진은 완벽했지만 코드가 터진 겁니다.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는 여전히 최고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다 리콜 사태가 터지고 있죠. 기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코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가장 잘 다루는 기업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렇다면 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2025년 삼성은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G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사업을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산 건 카메라가 아닙니다. 삼성이 산 건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GF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GF의 센서와 카메라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은 매일, 매 순간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차선 인식, 보행자 감지, 신호등 판독, 주차 공간 탐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거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AI는 이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다양한 도로 환경을 학습할수록 AI는 더 똑똑해집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앞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5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햇빛, 독일의 안개, 인도의 복잡한 교차로 모든 환경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진짜 해자입니다. 삼성은 GF를 인수하면서 이 해자를 한 번에 건너뛰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전역의 프리미엄 차량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검증된 공급 관계입니다. BMW의 카메라를 팔던 회사가 이제 삼성의 자회사가 되었으니 삼성은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시장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삼성이 이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인프라를 완벽히 갖췄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LPDDR, SSD, 그리고 최근 AI 시장에서 주목받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 모든 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학습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카메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학습시키고 다시 차량으로 배포하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생태계를 어떻게 수익화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사라진 지금 자동차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하나, 삼성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두뇌 마이너스 삼성전자 EX-YN-OS 오토 차량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삼성은 이미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EX-YN-OS 오토는 현대차,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납품되고 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 아니라 자율주행 연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칩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삼성은 자체 반도체 설계 능력과 위탁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눈 GF ADAS 사업부 신규 인수 방금 전 설명한 것처럼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보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눈처럼 차선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감지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 이 모든 게 센서에서 시작됩니다. 심장 삼성 SDI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세계 5위권 기업입니다. 특히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 10분, 주행거리 800km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죠. 신경망 삼성전자 LPDDR, SSD, HBM, 자율주행 차량은 초당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려면 고속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삼성의 저전력 메모리과 SSD, 그리고 AI 학습용 HBM은 이 신경망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인터페이스 하만, 삼성 디스플레이 운전자가 차량과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계식 버튼 대신 대형 터치 스크린, 음성 인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삼성의 자회사 하만하먼은 BMW, 벤츠 등의 프리미엄 오디오와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스크린은 곡면 대시보드에 완벽히 통합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성차 업체는 이제 삼성 한 곳에만 연락하면 차량의 모든 핵심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반도체는 인텔에서, 배터리는 LG에서, 카메라는 보쉬에서 따로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환성 문제도 통합 오류도 사라집니다. 삼성은 스스로를 T0.5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존 1차 협력사 T1보다 한 단계 위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수익 모델이 나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하드웨어는 한번 팔면 끝이지만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은 매달 돈을 벌어다 줍니다. 평생 고객으로 묶어두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구자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월 $199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매하면 $12,000지만 구독으로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차를 타는 내내 매달 돈을 내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가입률은 10% 미만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비싼 차를 샀는데 추가로 구독료를 내야 한다고? 라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합니다. 주차 보조, 신호등 자동 인식, 고속도로 자동 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차의 기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신차 기능을 쓸 수 있네? 삼성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테슬라보다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구독료를 받는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시다. 이 차에는 삼성의 센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은 현대차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ADA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키지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차량당 월 5달러만 내시면 저희가 매 분기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시켜드립니다. 현대차는 이걸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케어 패키지로 재판매합니다. 월 2만 원의 자율주행 업데이트, 원격 진단, 보안 패치를 제공하는 거죠. 소비자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삼성은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차량에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BEVC 모델입니다. 애플처럼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거죠. 소비자의 저항은 줄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차량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똑똑해집니다. 그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다. 한번 삼성 플랫폼에 들어온 완성차 업체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삼성 서버에 쌓여 있으니까요. 다른 공급사로 바꾸면 그동안 학습한 AI 모델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삼성은 더 이상 부품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삼성의 자동차 전략을 보면서 가장 긴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입니다. 현대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아차를 인수하며 살아남았고 2000년대 준중형 세단 전쟁에서 승리하며 글로벌 5위권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죠. 엔진 기술, 디자인, 품질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직면한 문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우리가 차를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이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2021년 정의선 회장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SDV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컬,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조직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스타트업 42다트를 인수했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기계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 하지만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습니다. 현대차의 엔지니어 대부분은 기계공학 전공입니다. 엔진 연소 효율을 높이고 서스펜션을 튜닝하는 데는 전문가들이지만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폭스바겐의 실패가 현대차에게 경고음입니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전기차로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MEB 플랫폼을 개발하고 ID 시리즈를 출시했죠. 하지만 2020년 ID3 출시 당시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로 6개월간 출고를 못했습니다. 차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죠. 현대차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고집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부 파트너를 쓰자니 플랫폼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무서운 파트너이자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쓰고 하만의 오디오 시스템을 씁니다.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삼성그룹에 의존하고 있죠. 만약 삼성이 우리 플랫폼을 통째로 쓰세요. 더 싸게, 더 빠르게 제공해드립니다라고 제안한다면 현대차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삼성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처럼 브랜드는 현대차지만 핵심 기술과 수익은 삼성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협력하면서도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적과 동지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적 협력입니다. 협력해야 살지만 너무 의존하면 죽는 관계. 현대차와 삼성의 미래는 이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가 왕이었습니다.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가 설계도를 그리면 1차 협력사 T1인 보쉬, 덴소, GF 같은 부품 회사들이 부품을 납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핵심이 되면서 부품 회사도 아니고 완성차 회사도 아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T0.5 기업들입니다. T0.5란 무엇일까요?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공급사 사이에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을 볼까요? 엔비디아 AI 연산의 제왕 엔비디아는 이미 자율주행 칩 시장의 강자입니다. DRIVE 올인, DRIVE 소 같은 플랫폼을 통해 벤츠, 볼보, 루시드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엔비디아의 강점은 AI 연산 능력과 개발자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로 학습하니 자율주행 개발도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퀄컴 모바일의 경험. 퀄컴은 스마트폰 칩 시장의 강자답게 스냅드래건 디지털 챗이라는 자동차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인포테인먼트부터 자율주행까지 통합 솔루션이죠. BMW, GM과 협력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웨이. 중국의 맹추격.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MDC의 모비아이엘이 데이터 센터 플랫폼으로 리마이너스 오토, AITO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삼성의 강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엔비디아는 칩만 만들고 퀄컴도 칩만 만듭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는 다른 회사에서 사야 하죠. 하지만 삼성은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점도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약합니다. 엔비디아는 CUDA라는 개발 플랫폼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을 묶어뒀습니다. 삼성에는 그런 생태계가 없습니다. EXYN OS 오토는 성능은 좋지만 개발자 커뮤니티가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전략은 빠른 추격입니다. M&A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죠. GFADAS 인수가 그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수가 이어질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 분석 기업, 심지어 자율주행 스타트업까지.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 레벨 4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판가름 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다음 100년의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겁니다. 삼성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1998년 삼성자동차는 단 한 대의 모델 SMO를 남긴 채 르노에 팔려갔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사업은 삼성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했죠. 엔진 기술도 브랜드 파워도 유통망도 없이 시작한 도전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삼성은 다시 자동차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차를 지배하려 합니다. 과거 삼성자동차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계의 시대에 기계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입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변속기가 사라지고 기계공학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배터리, 센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삼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것들입니다. 삼성은 30년 전에 실패를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직접 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모든 차가 삼성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면 된다. 현대차, 폭스바겐, 벤츠, BMW 어떤 브랜드가 차를 만들든 그 안에 삼성의 칩, 삼성의 배터리, 삼성의 센서, 삼성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소비자는 모르지만 업계는 압니다. 삼성이 없으면 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르노에 굴욕적으로 팔려나간 삼성자동차의 하늘.
이제는 르노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만들어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게 엔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서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30년 전 삼성은 엔진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자동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대신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시대가 삼성의 편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미래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2030년 당신이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브랜드는 현대일 수도, 벤츠일 수도, 아니면 중국의 BYD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시보드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면 OLED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시동을 걸면 정확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삼성 EXYNOS 오토 칩이 깨어나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차량 전면의 카메라와 레이더는 GFE제는 삼성의 센서입니다. 주행 중 차는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신호등을 인식하고 주차 공간을 찾습니다. 이 모든 자율주행 기능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삼성의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10분 만에 80%를 충전해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삼성의 기술인 줄 모릅니다. 그저 요즘 차는 정말 똑똑해졌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압니다. 삼성 없이는 이 차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매달 조용히 구독료가 빠져나갑니다. 월 2만 원짜리 프리미엄 케어 패키지, 자율주행 업데이트, 원격 진단, 보안 패치가 포함된.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에 돈을 내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삼성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삼성이 꿈꾸는 2030년의 모습입니다. 브랜드는 가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 삼성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자가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삼성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생태계를 구축했고 중국의 화웨이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가성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자율주행 데이터에서 앞서 있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입니다. 칩부터 배터리, 센서,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삼성뿐입니다. 경쟁자들이 여러 파트너사와 협력해야 할 때 삼성은 그룹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삼성은 결국 직접 차를 만들까요? 이재용 회장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실패한 그 길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플랫폼 제공자로 남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삼성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브랜드 뒤에 숨어 있든 전면에 나서든 삼성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양재동 본사가 긴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 단순히 차를 만들까 봐서가 아니라 자동차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삼성은 엔진이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데이터와 반도체라는 새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어야 제맛입니다. 삼성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삼성의 자동차 전략, 단순히 부품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재편하려는 야심이 보이시나요? 현대차와 삼성의 미래, 엔비디아와 화웨이와의 경쟁, 그리고 2030년 자동차 산업의 판도,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